여기 와서 있다. 자, 오늘 우리 4학년 학사 논문 연구 시간인데, 지난번에 내가 영어 논문 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논문 쓰면서 그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관사법이에요. 관사 이제 부정관사 그 두 개가 있어.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복수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참 헷갈려요. 뭐 보통 명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 그러면은 on apple, the apple, 뭐 apple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수상명사 같은 개념 이런 거는 어떤 때는 우리가 한정어 써야 될 것도 같고, 뭐 아닌 것도 같고, 그 보통 명사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면 어나 더나 복수나 이렇게 그렇지 않고 그냥 무관사로 쓰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 내가 지난번에 그 안내해 준 거, 에 무슨 스페시픽이라든지 파티큘라 이런 게 또 가야 말이 되면 뭐를 쓰면 안 쓰고 이게 있었는데, 그런 그 가이드가 있는데 너무 심플해. 그것만 따라서는 하기는 너무 간단한데, 오늘은 이제 나름 영어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우리 최연주 선생님을 모시고 관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최연주 선생님은 사실은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내 동기야. 우리 원자력공학과 80학번 동기고, 우리 옛날에 문무대 훈련 가고 뭐 전방에 훈련 가고 그럴 때 이 주한규 최연주니까 앞뒤로 있어갖고 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공부를 나보다 훨씬 잘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원자력공학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영어 쪽으로 이렇게 몰입이 되게 되셨는데, 책도 이제 많이 쓰셨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공유한 그 뭐 관사 등장의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사에 대한 것도 있고, 조동사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영어의 그 체계 자체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관사에 대해서, 관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앞으로 영어로 논문 쓰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과 원자력공학과 말고도 자원공학과에서도 온 사람도 있어요. 네. 잘 됐네. 그래서 우리 폭넓은 학생들 수강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 잘 쉽게 강의를 재밌게 해주시고, 우리 최연주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네. 저기 하세요. 여기서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최현주라고 합니다. 1980년도에 조한규 교수님이랑 같은 학번이고요. 그때 2학년 때부터 이게 이제 지읒자하고 치읒자하고 이 성에 이제 같이 붙어 단짝 친구로서 오랫동안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관사에 대해서, 영어 관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처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특히 영어에는 여러 가지 문법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관사를 논문 쓰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강의까지 이렇게 하게끔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냐 하면,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제목은 영어 관사의 원리.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통 영어를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사용법을 암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법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받으면 그거를 암기해 가지고 그거에 딱 맞춰 가지고 따라서 이제 사용하면서 영어가 이제 우리한테 숙달이 되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저가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영어가 결국에는 이제 암기 과목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는 언어에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질문을 던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영어 원리와 사용법 해서 사용법뿐만 아니라 원리라는 이 용어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사용법만 숙달시키려고 그러면은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조건 속에서 나오는 사용법들을 다 배워가지고 외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았다 하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용법을 배웠던 그런 조건들에서 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어떤 이상한 사용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원리가 맞다면 그 원리를 적용해서 그게 어떤 감각으로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민이라 그러죠. 영어민들이 말을 하는지 그 감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글을 쓸 때, 아티클을 쓰거나 또는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조한규 교수님처럼 특히 이제 가장 큰 실수들이 나오는 것이 관사 영역이에요. 그건 이제 뭐의 방증이냐면 원리가 없거나 아니면 원리를 모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관사 원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아까 질문 던졌다가 완전히 하지는 않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이 관사는 사실 그리고 무관사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와 더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관사는 신경도 안 쓰니까 보통. 근데 요 딱 두 개밖에 없는 이 관사가 무슨 조화를 일으켜 가지고 이게 우리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한국인이나 뭐 일본인이나 다 비슷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관사를 사용할 때, 문장을 영작할 때 실수들을 많이 나오게 만드는지. 그래가지고 이걸 역으로 말하게 되면은 영어권 원어민들이 동양권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학교에 다닌 이런 사람들이 쓴 영어 장문한 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쉽게 이게 영어권 원어민들이 이게 만든 글인지 아니면은 말하자면 영어라는 언어에 뭔가 감각이 없는 외국인이 만든 글인지를 가장 쉽게 감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관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연구하는 과정에서 영어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이제 제가 요거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그랬었어요. 전공하신 분들이 관사를 배웠는데 그 관사에 원리가 없고 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말하자면은 어떤 문장이나 이런 걸 쫙 이렇게 나열해 놓은 다음에 여기 관사 쓸 자리를 비워놔요. 그래 놓고 여기 더가 들어갈 거냐, 어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안 들어갈 거냐. 이런 걸 해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계속 숙달을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 관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요만큼 자기한테 이제 체득이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학교에 이제 우리나라 분인데 교수님 계신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자기가 대학교에서 관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안타깝고 또 한숨도 나오고 사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양권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 사람들도 관사 원리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사도 제가 따로 연구를 하게 됐고, 이 자리에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예, Principle of English Grammar. 그러니까 영어 문법의 원리, 프린시플이죠. 예, 이제 프린시플이라는 용어를 이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써봤어요. 아마 원리가 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어도 이게 프린시플이란 말을 정말로 적용하는 거는, 또는 영어에다 적용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English is a subject of memorization.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암기 과목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 암기 과목이라는 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not necessarily 꼭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암기만 해서 암기만 가지고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해보고요. 그래서 그 영어에는 한 great principle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원리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배울 수 있다면, 원리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그 방법론에서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열어젖힐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위한 이제 그 원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되게 된다면 이 배운 원리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한 원리를 어떻게 한번 적용해 가지고 영어 문법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례들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더 허락이 되면 이제 우리 논문 쓴 영어로 작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일부를 볼 기회가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관사가 이제 좀 어색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째서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됐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누구든지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진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예문이 나오는데, It opens up a new horizon in learning English. 여기에 어를 써야 될지 알아야 될지, 이거 자신 있게 여기 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평선이 하나만 있냐? 지평선은 여기 왜 어를 썼지? 덜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거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확실히 전문가가 어를 썼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문제 여기 헷갈리지 이거. 나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 문장을 처음 봤어요. 여기 호라이즌에 어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난 정말로 헷갈리는데, 이제 원리에 따라서 아니 호라이즌이 여러 개 있나? 호라이즌은 하나밖에 없는데 헷갈려요. 어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더 써도 이상.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써왔던 거죠. 아마 그게 다들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쭉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예, 거를 더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워낙 기본적으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인터랙션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특히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 교수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훨씬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은 졸립잖아요. 지루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 자체가 또 톤이 모노토너스, 단조롭잖아요. 투자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영어 좀 한다고 그러는 학생. 그렇군요. 아마 딱 손들고 질문을 아마 영어를 이렇게
구사하는 실력은 아마 저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영어를 구사하는 법을 제가 이제 연구한 게 아니고 영어의 원리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나 이런 것도 옛날 뭐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영어로 다 구사하고 이런 것도 저 강원도 시골에 지금 사는 과정에서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실력들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영어의 원리는 제가 분명하게 전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의 원리를 정말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는 이 자리에서는 관사의 원리를 어떤 걸로 설명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실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가 제시해 올리는 이 부분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제목을 보면은 Art of Appearing. appear라는 동 다들 아시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동사라 그러죠, 동사. 저는 이제 더 이상 동사니 뭐 명사니 이런 말을 안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문법 용어가 말하자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제시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정통의 문법 용어들은 영어라는 언어를 해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분해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로 말하면은 이 영어라는 문장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딱딱 분해해요. 맞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어쩌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화가 된 거냐면, 언어를 해부하는 목적에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반인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맞지 않다는 거를 제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저한테 떠오른 질문이 뭐냐면, 영어 문법에 나오는 이런 모든 용어들, 관사도 그렇고 전치사 그렇고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문법 용어 없이 설명해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제 속에서 라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영어라는 언어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를 쫙 이제 만들어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옛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현실 속에서 제일 어려웠던 분이 뭐냐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했어요. 예컨대 명사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 명사 말고 품사 용어 말고 일상 용어로 한번 바꿔본다고 생각하자고요. 명사를. 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다 떠오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떠오른 단어는 이것, 저것, 그것 할 때 것이라는 한 음절 단어였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세상에 것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수식어라 그러죠. 그거 없이 것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평생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다가 표현을 해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필요해요. 이것에서 이 자를 없애고 그냥 것이란 말만 쓰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어권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이 영어 단어 중에 그래도 제일 가깝게 대응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thing이죠. 예, 너무 말이에요. 근데 영어민들은 이 것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이 thing을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써요. 맞죠? 맞죠? 그렇단 말이죠. 이제 또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 동사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선 고민 많이 했고 얼마 전에 교수님하고도 이제 토론을 한 이제 일도 있고 했는데 이 동사에 대해서 영어라는 언어 체계 전체에서 동사에 대해서 그 본질적으로 가장 맞아들어가는 그 파동이라는 용어예요. 파동, 진동,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용어예요. 원리적으로. 근데 동사를 진동이다라고 말했다가는 영어 배우는 사람 완전히 난리 나겠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운동일까? 아니면은 행위일까? 아니면 행동일까? 움직임일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단어가, 저로서는 이제 그래도 그 동사라는 용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지만, 그나마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행동이라는 용어였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컨대 그러다가 그 기존의 영어 문법 용어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낱말이라든지 행동이라는 어떤 것이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어떤 특성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 문법을 배우는 식으로 하게 되면 주어가 뭔가 동사 뭐 해가지고 뭔가 보어 어쩌고 해라. 뭐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와. 근데 이거를 한국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이 어떻게 행동을 하니 어떤 특성이 띄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말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금 이 영어라는 언어의 원리를 최초로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말하자면 글로다가 말하자면 책으로다가 쓰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맡아야 될 일들이라는 걸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뭐 전치사에 대해서도 원리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조동사 있죠, 조동사에도 조동사의 나름의 체계가 있어요. 그걸 요즘 뭐랄까 교양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뭐 성공의 법칙, 뭐 이런 말 들어가는 자기계발서 이런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기계발서에. 정확하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연의 원리가 조동사의 체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배웠던 뭐 could니, might니, would니, 뭐 shall이니, 뭐 should니 이런 것들을 딱 체계에 맞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풀어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에 아주 오리지널한 폼으로 아주 원조격인 그 형태로다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관사에 대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 원리라고 해서 발견을 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art of appearing이에요. appear라는 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아트란 말은 다 아시죠, 요걸 보통 이제 뭐 미술이나 뭐 예술 이런 거 아니면은 기술이라고 보통 해석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면 나타남의 기술이었는데 제가 한국말로 바꿀 때는 등장의 기술이라고 표현했어요. 등장의 기술. 요런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관사라는 언어의 원리를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 부분 지금 여기 온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거 말씀 있는 분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 한번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time is money. 네. 그러면 is는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퀄, 등식 혹은 상태. is 동사는 특별하잖아요. 우리말로도 이다라는 동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다는 동사도 아니고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어떻게 행동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런 질문을 우리 동양인이 특히 동양인 중에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어라는 언어는 우리가 이제 다 과학 학도들이라고 저는 봐요. 과학 쪽에 말하면 우리 이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의 학도들이라고 보고 그 우리 저기 뭐냐 독립변수란 말 다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 영어라는 언어에도 독립변수가 딱 3개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것과 아까 제가 행동이라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 썼던 그 것과 행동과 특성 요 3개가 말하자면 이 자연과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그 딱 3개의 독립변수들이에요. 것, 행동, 특성. 근데 이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고 아마 교수님하고 하다 보면 아마 몇 날 며칠 밤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여기 뭐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거, 레이즈한 거만 놓고 답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네. 한마디만 할게요. 그 영어는 것, 행동, 특성이라는 이 독립변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수학하고 똑같아. 수학하고 똑같아. 한데 그 외의 모든 언어는 어느 만큼 독립변수가 불충분해요. 한국어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많은 언어보다 한국어는 상당히 진보한 언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독립변수를 이루지 못해요. 것은 완전히 독립되고 근데 행동이 독립이 되는 것 같은데 행동과 특성 사이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어. 독립변수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언어를 우리가 그런 언어를 배우고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이 행동과 특성이 완전히 독립변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개념으로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예요.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영어에 관한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면 제가 이런 단어 알아 하면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원리가 뭘까 하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관사는 등장의 기술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영어 관사는 등장의 기술을 사용한다. 더 무관사. 얘네들이 등장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등장의 기술을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관사가. 그래서 그 article grammar involves the art of appearing characters as a film director does. 그러니까 저기 appearing characters 해가지고 저 캐릭터들은 글자란 뜻도 아니고 또 성격 이런 것도 아니고 등장인물이란 뜻이에요. 영화 볼 때 등장인물 있죠.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가 용어 잘못 썼으면 고쳐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appearing characters 하게 되면은 등장하는 인물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지만 제가 저거를 쓸 때는 캐릭터들을 appear하는 이런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이런 용도로 쓴 거예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기술 이거를 관사 문법이 사용을 해서 그 말하자면 문장을 이제 전기에 나간다는 건데 그 목적은 이제 뒤에 나올 거고 근데 이 일은 그 우리 일반인들 말고 그 영화 만드는 그 감독들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는 무슨 영화제에서 그 뭐죠 오징어 게임 감독이 감독상 혹시 안 받았나요? 받았나요?
그런 분들이 여기 이 강의를 앞에 부분 강의를 들으면 아마 쏙쏙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분들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등장의 기술을 영어라는 언어의 측면에서 제가 이게 말하자면 정리한 거예요. 이 정도를 알게 되면 관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사용해 먹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이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떠오른 말이, 우리가 영화 감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어 감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정말로 한 10%라도 마음속에서 품고 영문, 장문을 할 수 있다면 있잖아요. 정말 근사한 영장문들 나올 거예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영장문 말고, 그 영어의 오리지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무르드릇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영장문들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이거 원리를 발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원리를 발견한 이후에, 그전에는 아무리 제가 이제 뭐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샬라도 많이 대봤고, 또 영어 이제 이 장문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봤고 했는데, 근데 그 영어 원문을 보면서, 그를 보면서 그대로 순순술술 하면서 한국말로다가 술술술, 한국말처럼 술술술술 들어오게 하는 그 상황은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게 된 이후였어요. 그 이후에는 이 영어로 된 이 표현들을 한국말로다가 여기서 말하자면 바꿀 필요가 거의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어라는 언어의 원리가 이 문법이라는 이 틀을 만나가지고 서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리클 그래머라는 이 것이 나오죠. 또는 캐릭터라는 그 것도 나오죠. 또는 필름 디렉터라는 것도 나오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 또 여러 개의 문장들을 보다가 보면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thing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thing들이 나올 때 우리가 관사 원리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관사를 여기는 넣고 흐르자, 여기는 빼고 흐르자. 그러면은 이 의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서 이 의미와 함께 일어나는 이거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문법들은, 이 문법은 보통 법이니까 규칙이잖아요. 이 규칙대로 따라 해라라는 그런 의미의 문법이 아니에요. 문법에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발상전환이 되는 건데, 이 법을 이해하게 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 돼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익숙하게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등장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같이 하면서 알고 있는 거고, 겪으면서 알고 있는 거고.
주인공의 등장. 실제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공 등장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저기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2번을 먼저 썼다. 그렇죠? 이게 특이하죠. 1번 자리는 좀 이해가 되겠죠. 비어있어요. 주인공이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등장할까요? 오나마나? 뭐가 등장할까요? 엑스트라요? 조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영어로 바꾼 거예요. 맞네요.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맞추셨습니다. 이거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론 길고 원리라 그래서 깊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배우다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바꾼 거예요. 요거에 조금 더 화면 쪽으로 가까이. 네. 지금 이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서요. 예, 거리가 비슷하다. 아니 지금 그 마이크 주시고 지금 그냥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 네. 저 가까이 이쪽으로 가까이 해주세요. 계속해도 되나요? 네, 이 스크린 쪽으로 좀 붙으셔가지고 하시죠.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프라이머리라는 말 다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혹시 말해주실 수 있는 분? 프라이머리. 저기 충전 우선적인 그런 것 때문에 뭐 우선의 그런 그렇죠.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영어권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를 퍼스트라는 말로 아주 쉽게 바꾸더라고요. 근데 퍼스트하고 프라이머리는 차이가 있어요. 그 퍼스트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순서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리는 우선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그리고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주인공을 히어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프라이머리 캐릭터 여러 가지 그 낱말로 다 쓰는데 제가 적절해 보이는 걸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조연.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조연과 엑스트라는 분리시켜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주목해 놓자고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나오니까. 근데 여기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연과 엑스트라 전체를 세컨더리 캐릭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냐면 여기가 프라이머리 캐릭터에 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주연에는 그럼 주연과 대비되는 거는 엑스트라도 대비되지만 조연도 대비되잖아요. 나름의 방식이. 근데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어쨌든 주인공하고는 다 대비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트칼만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1번. 등장의 3요소. 1번 타자 남은 거. 혹시 말해주실 분 안 계세요?